갯마을 차차차 10일에는 러닝타임이 80분이었습니다. 1시간 20분. 두식이와 혜진이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꽁냥거리다가 꽁냥거리면서 1시간 20분이 지나버렸다고요. 이게 흐뭇하긴 하면서도 표미선의 기분이 약간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 연애 행각이라는 게 뭔지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식혜 커플이었습니다. 두식이가 아주 시작부터 제대로더라고요. 아주 절차가 확실한 친구예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던 두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는 듯이 입을 맞췄는데요. 윤혜진은 막상 키스가 끝나니까 좀 민망했던 것 같죠. 이만 가보겠다고 하는데 두식이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고. 맞죠? 우리가 언제부터 고백 대신에 키스부터 갈기기 시작했나요? 요새 것들은 하여튼. 두식이가 항상 반말짓거리를 해대긴 했지만 그래도 동방예의지국 드라마에 걸맞은 예의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행위면 다 들었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혜진이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죠. 좋아해. 그렇게 저돌적인 고백을 받아놓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면 비겁하지. 나도 치과 좋아해. 치과 아니고 혜진이었으면 100점인데 아무튼 이렇게 정확히 자기 마음을 고백한 것에는 아주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죠. 사귀는 사이가 되면 꼭 물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나 얼만큼 좋아해? 두식이는 양으로나 질적으로나 섭섭하지 않을 만큼은 된다고 했는데 땡입니다. 두식이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일부러 보여준 거죠. 이어지는 교과서적인 대답.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어떤 예시문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라떼 국어 교과서에는 말이죠. 비유법 배울 때 가장 기본적인 예시문은 내 마음은 호수요 이거였단 말이죠. 두식이가 서울대 나왔다더니 교과서 위주로 예습복습 철저히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모양이에요. 예시문에 응용을 조금 섞어서 자기 마음을 바이카로만큼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식이가 세계지리를 포함해서 전 과목의 강점을 보였다면 혜진이는 국영수 중심으로 수능 위주로 공부를 했나 봅니다. 바이카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말았는데요. 성과 위주의 주입식 교육의 한계죠. 뭐 그래도 연애는 잘만 하더라고요.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더니 식혜 커플에게 딱 맞는 속담이었습니다. 지성현 정리될 때까지 연락을 안 한다더니 윤혜진 그 말 한 지 1시간은 지났니? 고세를 못 참고 전화하는 윤혜진이었는데요. 이날 바로 식혜 커플의 과거 비하인드 스토리가 밝혀졌습니다. 개차 작가님은 진짜 미적거리는 거 없이 전개를 시원하게 잘 뽑아주셔서 정말 좋아요. 다음 회차 반전도 시원한 전개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다음 주 내피소설은 뒤에서 다시 알아보고 이날 두식이는 과거 가족 사진을 찍어줬던 게 자기였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혜진이가 가출했을 때 100원을 내줬던 학생도 두식이였다는 게 밝혀졌죠. 돌고 돌아서 어차피 만나야 할 인연. 드라마니까 이런 우연이 겹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한 번에 이어놓으니 이게 그냥 돌기만 한 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식이와 혜진이의 첫 만남. 공진에 가족여행을 왔던 때는 혜진이 엄마의 병세가 위중해져서 혜진이가 많이 힘들었을 무렵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남. 아빠가 재혼을 한다는 소식에 고등학생이었던 혜진이는 공진으로 가출을 감행했는데요. 100원을 내줬던 시절도 혜진이가 힘들어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원장을 시원하게 까고 나와버린 혜진이가 답답한 마음에 공진을 찾았을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곁에 있었던 사람이 두식이였죠. 두식이는 그렇게 혜진이가 힘들 때마다 늘 혜진이를 위로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혜진이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만남에서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던 두식이. 두식이는 이때 부모님을 잃고 할아버지와 둘이 살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혜진이에게 100원을 내밀었던 때 두식이 할아버지는 중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불행은 자기 때문이란 생각을 시작하던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두식이는 괜찮아 보이지만 진짜로 괜찮은 건 아니었죠. 아직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요. 두식이가 공진을 떠났던 5년의 시간. 두식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그 사이에 받았던 상처를 아직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혜진이도 두식이가 힘든 시절마다 찾아왔던 거죠. 두식이와 혜진이는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얘네 꽁냥거리는 거 약간 좀 눈꼴시러운 거는 저만 그런 건가요? 볼 때는 몰랐다가 다시 돌려보면 발견하게 되는 복선이 있죠. 이번 11회가 어떤 느낌일 것이라고 예고하는 복선이 초반에 등장했었어요. 지성현에게 받았던 마음을 정리하고 두 사람이 1위를 하기로 한 바로 다음 날 혜진이는 아침부터 두식이를 보러 왔죠. 이때부터 두식이가 하루 종일 쥐어 터지게 될 줄은 몰랐지만 혜진이는 두식이에게 카페 모카를 주문했습니다. 휘핑크림 잔뜩 올려서 말이죠. 평소와 다른 메뉴에 두식이는 아침부터 당이 떨어지는 거냐고 놀라 물었지만 그게 아니었죠.
혜진이는 너무 달달해서 혈당 폭발. 여기서 10일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예고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경고인가? 오늘 너무 달달해서 혈당 폭발일 거다. 내가 여기서 이 경고를 알아챘어야 했는데 모든 장면이 아주 달달구리했지만 보라 슈퍼 에피소드는 그중 단연 돋보였는데요. 두식이는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 2m 안쪽으로 접근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홍반장이랑 나랑은 생각하는 단위가 조금 다른 것 같다며 종종 걸음으로 접근하는 거 다들 봤죠? 제가 거기까지면 그래도 항마력으로 버틸 수 있는 범위 내였는데 국제 규격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윤혜진 너 이런 애였어? 되게 친했던 친구가 남자친구 생겼다고 그 앞에서 애교를 떠는 모습을 지켜본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치만 여기는 두식이가 맞을만 하긴 했죠. 아무리 연애 초창기라고 해도 머리 만지는 건 선 넘었지. 뽕 죽는다고요. 두식이를 받아버린 건 어쩌면 고의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다음 회차에 대한 복선이 있었습니다. 너무 눈꼴셔서 놓칠 뻔했는데 이때가 혜진이가 두식이한테 데이트 신청을 한대더라고요. 혜진이는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홍반장이 원한다면 다른 것도 하자는데 홍반장은 조르주 바티유의 에로티즘을 읽은 친구죠. 뭔가 육체 중심적인 스토리를 예상해 봄직한데 12회 예고편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고편의 시작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혜진이는 미선이한테 연애하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리스트로 정리해서 보여줬죠. 근데 엑셀 지금 100번인 거죠? 지난번에는 우산 안 쓰고 바닷가를 뛰어다녔으니까 이번에는 함께 우산 쓰고 걷기를 쓴 것 같은데 그게 100번째 항목이었습니다. 혜진이 그동안 연애 안 하고 어떻게 참고 살았나 모르겠네요. 그것도 그런데 101번 저거는 뭘까요? 왜 저기에 하트가 있는 거지? 저는 전혀 짚히는 바가 없어서 에라 모르겠네요. 두식이의 본격적인 연애질이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서로 칫솔질 해주기가 리스트에 있었나 보죠. 연애하면 다들 이런 거 하는 건가요? 그리고 교복 입고 사진 찍기. 이거는 그래도 해봄직하죠. 다른 게 아니라 식혜 커플은 고등학교 때 만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입었던 거 입고 와서 사진을 찍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른 씻고 나오라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왜 씻으라는 걸까요? 버킷리스트에 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두식이가 호다닥 씻으러 가던데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걸까요? 이어지는 식혜 커플 데이트 장면 전에 작은 웃음 포인트가 있었죠. 경찰이 되기 위해 태어난 은철씨가 드디어 고백을 하는 모양인데요. 저는 이런 건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은철씨 아무래도 전기구이 통닭으로 고백하는 것 같은데 전기구이 통닭으로 이게 되네. 잘생기면 이런 걸로도 고백이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어디까지 되나 궁금해지네요. 이제 식혜 커플의 데이트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두식이의 과거와 관련된 사람을 마주쳤던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자막 보면 태경이라는 인물인데 갑자기 잠적해서 걱정했다고 하는 걸 보면 악연으로 점철된 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식이는 공진을 떠났던 5년 사이의 일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이것 때문에 식혜 커플의 고난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혜진이가 두식이 삐진 거 풀어주려고 집에 몰래 들어갔을 때 두식이에게 번쩍 안긴 쌀 한 가마니 혜진이는 두식이에게 거짓말하는 걸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 두식이의 표정이 상당히 복잡 미묘해졌습니다. 우리 사이에 비밀 같은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혜진이였지만 두식이에게 그 상처는 아직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연출에서도 두 사람의 갈등을 예고한 느낌이 드는 게 함께 밥을 먹는 두 사람 사이에 선이 그어져 있죠. 선을 이용한 연출로 갈등 상황을 예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왠지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차 작가님이 전개를 미적거리거나 답답하게 쓰시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고백 상황에서도 한번 접을 줄 알았더니 시원하게 커플로 돌진해버리는 전개를 보여주셨는데요. 이번에도 두식이의 과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두식이가 자기 상처를 털어놓고 혜진이가 그걸 보듬어주는 전개가 바로 나오는 반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창틀 같은 걸로 또렷한 선을 그어놨는데 이번에는 유리에 그어진 보일 듯 말 듯한 선이잖아요. 북극곰 혜진이가 이 정도는 뭐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내피소설을 써봤습니다. 또 뵙죠.